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삶의 방식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의 큰 보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일생을 교육자로 후학 양성에 힘쓰다가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는 교정교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분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교구 교회 의장이신 중흥교당 현선 한양직원무 초대했습니다. 현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0년) 가까이 우리 학생들과 정말 후학 양성에 큰 역할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여전히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계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퇴근 후에 퇴임 후에 뭔가 이제 다 놓아버려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눈도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백내장이 시작된다고 하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놓아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삶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셈이죠. 가령 월요일과 목요일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손자 손녀들 모아가지고 네. 영어 지도도 하고 영어 지도를 하시고요. 네. 예. 네. 또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교당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영어 지도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산 성지 학원에도 한 번씩 들려보고 네. 물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은 소년원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검정고시 지도를 위해서 한 달간씩 네. 지도를 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네. 이런저런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동네 아이들뿐 아니라 또 소년원에서도 그렇고 영어를 주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계신데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또 뭐 교직에서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영어를 계속 가르칠 정도면 실력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대단하진 않아요. 초등학교 수준 정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제가 이제 지금은 교육대학교 졸업생들이 자기 전공 과목이 분명히 학에 있지만 제가 교육대학 다닐 시기에는 전공 과목이라고 보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 과목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서 예. 대학에서도 영어를 선택하고 대학 졸업 후에 현장에 나가서도 영어를 계속적으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영어가 제 전공 과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도 영어과 연구학교를 많이 운영을 했고 네. 또 영어과 교과서를 우리나라가 이제 그전에는 초등학교에 영어가 없다가 최근 한 15, 16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영어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어 교육 과정에 제가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네. 도대체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또 어떤 인연으로 함께 했길래 이렇게 특별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꾸준히 영어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아예 전공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네. 영어 선생님? 그 영어 선생님이 참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 사람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특히 저의 경우에는 가정 형편이 비교적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자기 도시락을 나누어 줄 정도로 사랑을 베푸셨고 또 특강이 있을 때마다 제가 1학년인 나를 3학년 팀에 끼워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는 등 특별한 그 관심을 받아서 은연중 모르게 영어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죠. 네. 네, 영어를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뿐 아니라 직접 회화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당시에 그
미국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과 회화를 하기도 하셨다고요. 예, 그런 기회가 비교적 저는 많았어요. 예. 제가 근무한 학교가 영광에 있는 홍농 초등학교였었는데 예. 거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그 원자력이 한빛 발전소인가요? 그래서 원자력이 그때 당시 70년대에 영광에 들어와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학교 영어 교육에 그 사람들을 활용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우리나라에 원어민을 활용하게 하는 예. 그런 정책이 세워지게 됐죠. 예. 그런 기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교 부모님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어 교육을 또 영어 교육 때문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학부모들도 뭐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좀 영어를 실전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글쎄요. 단적으로 그것을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외국어 교육은 14세가 그 정점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너무 늦게 시작하면은 평생 동안 그 서투른 감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널리 퍼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가 양계국어를 어느 한 부모는 우리 한국어를 하고 어느 한 부모가 외국어를 했을 때 그때 두 개의 외국어를 동시에 할 수는 있어도 네. 만일 부모가 한국어밖에 모른다 하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어가 1학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음성 언어만 완성되었지 문자 언어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1학년, 2학년 과정을 통해서 문자, 우리 한국어를 완벽하게 익히고 네. 그 다음에 너무 늦지 않게 3학년부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까지의 교육 과정은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막 영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정상적으로 좀 학교 과정 공부를 하면서 네. 예, 함께 또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낭비하는 구조가 조금은 있죠. 네. 만일 그러나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미국인이라면 예. 양계 국어를 조기에 동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교정 교화도 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하면서 또 짬을 내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또 하고 계시다고요? 약간은 하고 있죠. 네. 어떤 걸 하고 왜냐하면 계신 이제 거예요? 초등학교 훈장으로서 네. 10개 과목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체육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음악 활동에 좀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의견을 수집해서 학부모 합창단 지도를 좀 한 기억이 있고 예. 또 현장에서는 기악 리코더 합주단을 만들어서 제가 신안에 교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예술활동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예. 퇴임 후에 선배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빛골 시니어 앙상블이라고 네. 그 중창단을 조직해서 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예. 있죠.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곡 짧게 한 소절이라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좀 쑥스럽지 않을까요? 청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주로 이제 가곡을 많이 했어요. 한국 가곡, 네. 외국 가곡. 예. 어쩌다 또 이제 그 대중들의 심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요도 때로는 부르기도 예. 했지만 가곡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우리 교당에서 하는 노래를 해도 좋을까요? 아, 예, 좋습니다. 우리 교당에서 교당에서도 또 문화법회를 통해서 다양한 그렇습니다. 노래들을 또 배우고 한 달에 있어요. 한 번씩은 정규 법회 과정 그 사이에 네. 시나 또 음악, 가요, 가곡, 또 악기 연주 예. 이런 것들을 넣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네. 부르는 노래 네, 한 소절 청해 듣겠습니다. 할까요? 네.
마음 그것은 깊고 고요하고 맑고 평화하여 그 모습을 잡을 수 없네. 그 정도만 하죠. 예, 더 듣고 싶지만 네, 시간상 네.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네. 이렇게 정말 영어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재주를 갖고 계시고 또 봉사에도 여념이 없으신 우리 현사님, 원불교를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궁금합니다. 원불교를 만나게 된 동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너무 철이 없어서 호기심은 많았어요.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어이 쫓아가서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에는 탁구가 그때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탁구를 하고 싶었는데 예.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좁은 사회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곳이 교당에 탁구다이가 있다고 네. 동네에 있는 석광원이라는 형이 저를 거기 가자고 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교당에 갔었죠. 갔었더니 정말 교당에 탁구가 있어서 교무님은 안 보이고 탁구장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탁구 열심히 치다 보면 또 그 형이 야, 법당에도 들어가 보자 해서 법당에도 들어가고, 예. 법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쁜 교무님이 계시긴 하는데 반야심경을 3번씩이나 외우는 거예요. 법회 때. 네, 법회 예. 때. 그래서 저는 그 뜻도 모르는 반야심경 3번씩 듣느라고 지루해서 혼났죠. 빨리 끝나면 탁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교당회를 갔는데, 그렇게 이렇게 쭉 탁구 치러 교당회를 다니다가 네. 어느새인지 모르게 제가 법당에 앉아서 곱게 이제 앉아서 교무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 또 교전도 쳐다보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예. 오늘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당시 그 입교한 군남교당은 뭐 학생들이 참 많았다고요. 엄청 많았죠. 예.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이제 입시가 심하지 않아서였는지는 몰라도 학생들이 거의 정말로 구름대 같이 모였습니다. 예. 제가 소년 그 초등학교 송악초등학교와 군남초등학교에서 송악초등학교에서 약 8년, 군남초등학교에서 5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군남교당을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린이들이 대개 한 반 정도는 모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50명, 60명이 한 반이었는데 예. 제가 교당에 가서 보면 어린이들이 한 반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하고 선배님 몇 분 계셨는데 그 법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어린이 법회를 네. 떠안다시피 해서 맡았는데 그것이 싫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네. 그때 마침 그 아래 교회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말 얼굴도 예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우리 어린이 지도에 모셨는데 나중에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네. 전무 출신을 해서 아, 교무님이 교무님이 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멋지게 훈련에도 근무하시다가 예. 또 경인 교구에도 가시고 예.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네. 그때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한 반을 아주 새까맣게 올라오는 네, 그런 네. 시대여서 예. 그때 당시 어린 학생회 회장이 지금 익산에 있는 방송국 사장님이십니다. 예. 아주 재미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학생회 꾸준히 다니면서 참 특별하게도 어머니를 입교시키기도 했어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입교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현사님이 먼저 찾아가서 입교를 하시고 또 다니면서 어머니까지 입교를 시켰어요. 어떤 또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찾아간 것이 아니라 탁구가 불러낸 거죠.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일요일이면 교당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는 조바심이 난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할 일요일에 공부는 안 하고
교당에만 가버리니까 애가 타신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애야, 네가 공부를 해야 할 나이에 지금 교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냐. 내가 네가 정말로 약속만 잘 지킨다면 내가 교당에 가고 네가 집에서 공부하면 어떻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 그건 제가 할 수 있죠. 네. 아 그런다면 저도 공부하고 어머니는 교당에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흔쾌히 제가 교당에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네. 정말로 어머니가 교당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몇 년간 이렇게 딱 앉아 계시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는 아들 공부시키려고 교당에 가셨다가 네. 이제 교당을 제대로 다니는 네. 교도가 되게 된 신심이 거예요. 생기셔갖고 아드님 덕분에.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연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네. 특별한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참 특별하게도 또 결혼은 네. 천주교인과 또 독실한 천주교인과 결혼을 하셨어요. 네. 당시에 저도 꽤나 그 이제 원불교 교법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 그 교법에 대한 그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컸겠어요. 무언가 이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적극 만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20대에 아버지를 잃고 저를 기르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를 제쳐두고 제가 무슨 일을 하기가 인과적으로 이미 얽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평생 소원이 그냥 아들 잘 가르쳐서 그냥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이 원이신데 저를 계속 그래서 결혼을 종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머니 좋습니다. 어떤 아가씨하고 선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얘는 지금 상대를 가리지 않고 엄마가 결혼을 하라니까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을 갖는 마음이 거예요. 없는 예, 결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 이제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포에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 따라서 목포에 갔었죠. 가서 지금 현재 우리 집 식구 융타원입니다. 융타원님. 예, 예.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완벽한 카톨릭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합장하고 인사를 쭉 큰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어르신이 한자에 아주 박학다식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한시를 줄줄줄 외우시면서 저에게 이제 한시 강좌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도 이제 그 도양중학교에서 교무님들에게 한시를 몇 개 얻은 것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개 이제 그 한시를 이제 몇 줄을 이제 그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이제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많았는데 어르신 따님도 훌륭하시고 어르신도 매우 훌륭하신데 우리에게는 큰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 서로 달라서 이대로 결혼하면은 나중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더 서운하기 전에 이 정도 선에서 인연으로 딱 맺고 네. 우리가 서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까 어르신이 정색을 하시면서 네. 아니 종교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종교는 그 다음인 것이다. 네. 사람만 괜찮다면은 종교는 서로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사님이 아주 마음에 꼭 들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고는 결국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융타원님은 원불 입교를 하셔서 지금 뭐 열심히 교당을 다니고 계세요. 한 아마- 10년 후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에 또 예. 여러 가지 불공이 있었을 것 같아요, hin사님. 원불교는 예. 사교 중 하나일 것이다 하는 개념이 목포에도 있었고 네. 우리 집 식구도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고쳐줄까? 저희 집에 와서 맨 처음 십자가와 성경을 내놓고 기도를 하자고 하는 네. 그런 정도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천주교인이니까 엄불교를 사교 하나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 인식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임신한 그런 상태에서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우리 식구를 청년 훈련에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그때 아마 현 종무사님께서 우리 담당지도 교무님이셨을 텐데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엄불교 이렇게 보고 강의도 듣고 그때 안병욱 교수도 내려와서 직접 강의를 하던 예. 그런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가서 훈련을 한번 받고는 사교는 아닌 것 같다 하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는 교당에 가자는 말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고 그냥 내가 공부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만 한다. 그리고 기독교 공부도 제대로 한다. 성경도 내가 공부한다. 예. 적어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다. 저는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기독교 공부도 조금 하고 그러나 저는 그때 이미 모든 성자들의 정신을 소태산 대종사님은 통합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네. 아무런 이유 없이 군대 가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군대 가서 기독교와 찬양대 노릇도 하고 네. 그렇게 해도 제 종교적 신앙심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한 10년쯤 지나니까 우리 융타운이 그냥 교당 여성회장도 하고 네. 단장도 하고 또 108배도 열심히 잘하고 예. 정전 100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네. 별 지금은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어르신의 말씀이 맞은 것 같다 하는 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일찍이 이웃 종교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을 것 같고요. 네. 종교 간의 어떤 벽을 좀 무너뜨리고 네. 정말 대종사님의 근본 정신을 잘 새겨서 실천을 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지는 못했지만 교모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깨 너머로 공부했지만 그것이 제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 있어서 예. 다행히 오늘날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학창 시절 군남교당에서 탁구 치러 갔다가 인연을 맺은 원불교와 이제 58년 넘으셨죠. 예, 입교한 지. 예, 그런 긴 세월을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불교를 만나면서 어떤 나의 어떤 기질, 심성 변화가 좀 많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이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생활교육부에다 뭐라고 썼냐면 극도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학생이다. 말이 없고 자기 생각에 골몰해 있는 빠져 있는 학생이다. 그렇게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대학에 가면서 학교 선생님 훈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네. 외향적으로 보이도록 활달해 보이도록. 다만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전력 투구를 다하겠다. 네. 이런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 교법에서 교무님들께서 늘 일러주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또 작업지사의 뜻은 잘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녹여서 생활해 보겠다. 그런 점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교직 생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선생님이 꿈이셨다고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 철이 없어서 무엇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쏘 다니다가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죠. 집안에서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방 한가운데 세워놓고 회초리를 한 다발을 해가지고 오셔서 사정없이 후려치니까 제가 그냥 악을 쓰면서 그 매를 맞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용을 쓰면서 매를 맞고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그 소리를 듣고 덤벼와서 달려들어서 문을 막 잡아당기면서 문 끌고 도망가라고 나에게 막 외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 끌고 도망가서 먼 냇가에서 우리 집을 쳐다보면서 나는 왜 매를 맞았지? 그 이유도 모르고 맞은 겁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렇겠어요. 음. 그러니까 하도 철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정신 차리라고 회초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그 매가 무서워서 얼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우리 집만을 쳐다보고 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네. 예.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좀 꿈을 본격적으로 현실화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부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한 장도 상장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개근상도 정근상도 없는 겁니다. 워낙 결석도 많이 하고 제정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걸 깨달았어요. 예. 여기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때 좀 정신을 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되셨는데 첫 발령을 받고 이 교직생활 막 시작했을 때 기억이 아마 생생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처음 발령은 또 모교로 발령을 나가게 됐다고요. 네, 군서 지금의 성지 송악중학교가 그때 당시에는 군서 송악초등학교, 예. 그때의 이름으로는 국민학교였는데 제가 발령을 받고 사실은 4월 20일, 한 달 20일 만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네. 군대 가서 1년 6개월을 살면서 군대에서도 이제 군대 영내에서는 영어 공부, 일요일 되면 서면교당, 서면교당 안 나가면 목사님 기독교 설교 듣고 네. 그래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다시 성지 송악 초등학교 지금은 네.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도착하자마자 저를 6학년 담임을 시키는 거예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7년을 보내고 그 송악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도 토요일이면 학생회 지도한다고 군남 교당으로 가고 네. 나중에 군남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서는 애들이 다 저를 아니까 네. 당연히 그냥 교당으로 찾아오면 제가 어린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네. 세월을 보냈었죠. 네. 교직에 계시면서도 꾸준히 법회 보시면서 또 학생 교화에도 또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런가 하면 급훈이나 교훈 늘 우리 또 원불교 교리에 입각을 해서 정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인성교육 받을 수 있도록 또 역할을 하셨어요. 네. 제가 교직 생활 40여 년 동안 일관되게 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 정기훈련, 상시훈련에 나오는 상시훈련 제1조입니다. 제1조를 보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네. 우리가 살기에 바쁘다 보면 교법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 한 가지로 일단 정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정신수양에 보면 정신이란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는데 네.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란 사리 연구인데 사리의 연구란 대소유무를 바탕으로 해서 시비이해를 잘 분석하면 그것이 사리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적용하는 것은 정신수양은 맑은 마음 네. 그리고 사리 연구는 밝은 생각 그리고 취사하는 것은 바른 실천 네. 이렇게 정해가지고 맑은 마음, 밝은 생각, 바른 실천이 학급을 지도할 때는 급훈이 되고 네. 학교를 지도할 때는 제 교훈이 되어서 40여 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원불교 또 교리 입각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새싹들이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바른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섬마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몇 년간이나 계셨던 거예요? 4년 동안 있었죠. 예. 4년 있었는데 어느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광이 고향이기 때문에 예. 영광에서 그대로 살고 싶었는데 영광에는 그때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15년간 근무하면 다른 데로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 말하자면 밀려난 것이죠. 영광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섬마을에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영광에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경쟁이 심해서. 네. 그래서 밀려나는 시기에 4년 동안 신안에 가 있었죠. 그런데 그 짧은 4년이 저에게는 깊은 그 인생의 경험을 하게 네. 하는 거예요. 섬이라는 것이 이렇게 화려한 생활도 보이지만은 이렇게 극도 어려운 사람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섬마을에 가서야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섬마을 애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 그 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네. 학생들 지도는 물론이지만은 주민들과도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시에 가서 보니까 제가 있던 그 분교장은 아주 한적한 분교장이어서 어떤 선생님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배당되는 선생님이 가는 분교장이 네. 제가 발령받은 분교장이었어요. 네. 항성 예를 들면 전교생이 한 몇 명이나 됐던 거예요? 전교생이 3반이니까 한 네.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네. 그런 학교였죠. 선생님 3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그래도 저는 행복하게 살았다. 예. 뭐 교당 교도님들이 또 뭔가 막 나눠서 갖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예, 그러니까 교당 교도님들보다는 저는 그때는 이제 광주에 네. 와서 살던 때라 네. 그 교당 아파트 주변에 있는 교도님들이 이제 문구상을 하는 교도님들이 계셨어요. 예. 문구점을 하셨는데 광주에서 꽤 큰 문구점을 하셨는데 저에게 그냥 상품 가치가 없어도 아직 쓸 수 있는 그런 학용품들을 그냥 몇 박스씩 주어서 네. 그 가지고 가서 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활용하기도 하고 예. 또 거기 보니까 마침 해군 기지가 그 마을 이 산 위에 있어서 네. 제가 해군 기지를 한번 방문했더니 전기 사정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 마을은 전기를 못 쓰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해군 기지에서 약 50kW를 발전을 하는데 20kW는 자체 소모를 하고 30kW가 남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 돌려줄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유문 활동을 열심히 다녔죠. 네. 그랬더니 나중에 그 기지장이 마음을 내서 마을에 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발동기에 그 발전기 돌려서 하루 저녁이면 한 2시간쯤 쓰던 것을 이제 폐익기 하고 네. 군 전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도 매우 즐거웠었다. 예. 우리 섬마을 학생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정말 뭐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겠지만 순수함이 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 참 많을 것 같아요. 추억도 많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거기는 갑오징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에게 제안을 했죠. 갑오징어에서 나오는 먹물을 나에게 모아주면 내가 글씨를 써주겠다. 그래서 이제 예. 애들이 그 먹물을 이렇게 한 그릇 모아오면은요,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광주에서 그 서예를 좀 몇 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방 주변에 한자 서예 그냥 한 장 반짜리 되는 것이 우리나라 서예 중에서 가장 큰 그 크기인데 네. 거기다 비문을 제가 그냥 몇 바퀴를 돌리면서 방을 몇 바퀴를 돌리면서 일요일 교당에 못 가고 일요일 그 관사에서 있을 때는 섬에 있을 때 관사에 있을 때는 이제 아침 9시 되면 교당 법회 시간이 되겠다 싶으면은 방석 하나 들고 올라가서 네. 뒷바위에 앉아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좌선을 1시간쯤 하고 예. 이제 내려옵니다. 네. 내려오면 10시부터는 그 붓글씨를 쓰죠. 아, 써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갖고 온 그 예, 먹물 가지고. 네. 그냥 붓글씨를 쓰고 또 어린이들이 시를 짓게 이제 국어 시간에 시를 지으면은 네. 그 시를 제가 붓글씨로 써서 어린이들에 주면 선물 주고. 자기 집에 전부 하나씩 다 걸려 있는 집집마다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 정서 그 희망을 갖게 하고 네. 그런데 조금 노력을 했었다. 그런 순간도 그렇군요. 있었죠. 지금도 그 섬마을 이젠 다 성인이 됐겠지만 그 제자들을 혹시라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그때 주민들과 아직도 네. 그때 당시 저하고 같이 관계하던 분들과 지금도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서 예. 참 아련한 네. 꿈 이야기, 꼭 전생 이야기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현사님 이렇게 좀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너무 오래돼서 네. 찾아오는 제자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만 그동안 아마 그래도 네. 지난 15년 퇴임한 지 한 몇 년이 됐는데도 40여 년 전에 그 가르쳤던 학생들이 네. 서울에서 불러서 또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예. 하고 재작년에는 40년 넘은 학생들이 저를 불러서 저 서해안 바닷가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네. 또 옛날 회포를 풀기도 하고 네. 또 그냥 그 무안스럽기도 할 정도로 감사패도 하나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애들에게 정열을 다 쏟았던 것들이 그래도 어느 한 마음 한 구석에 애들 마음속에 있었던가 보다. 네. 지금도 그 학생들이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가끔 네. 전화를 하는 것을 보면은 네. 그래도 그 시간이 재미있었다. 네. 나도 열심히 살았고 애들도 열심히 살았다. 네. 그 애들이 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자기들이 가장 복받은 반이었다. 반이 여러 개 있었는데도 네. 모든 아이들이 우리 반을 부러워했었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네. 저도 덩달아 약간 즐겁기는 하죠. 네. 어떻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 했길래 정말 가장 복받은 반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10개 과목을 네. 저 머릿속에 어떻게 넣고 있었냐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것은 내가 잘하고 이것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체육도, 네. 음악도, 아. 미술도 제가 적극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체육을 가르치면은 적어도 제가 고등학교 때 기계체조 반에 있었으니까 어린이들 철봉을 시키면 이렇게 아주 3개월만 훈련시키면 애들이 네. 이 영광군 운동 기능대회에 나가가지고 네. 체육 왕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철봉 왕, 예. 뭐 이렇게 기계체조 왕,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즐겁게 체육 수업을 하고 또 수업 공개도 하고 네. 음악 수업을 하되 음악 수업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데 제가 비교적 열성적이었던가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도 즐겁고요. 예. 애들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지금도 만일 제가 즐겁지 않다면 어린이들 지도하겠습니까? 네.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침이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경작하고 있는 논밭에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 논밭에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애들이 자라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우리 애들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그리고 소년원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생들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미스터 한 나 이번에 영어과 합격했어요. 그러면 제가 즐거운 거예요. 애들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네. 내가 그래도 조금은 너희들을 도와주는데 효과가 있었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네. 살 맛이 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의무나 뭐 이게 하면 좋은 일이니까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즐겁니까? 네. 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아마 배우는 우리 제자들도 그 순간순간 참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원음방송 출연해서 아마 시청자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제자분이 어머, 우리 선생님 나오셨네?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제자분들이 있다면 그 제자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두 다 어른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기 삶의 가치가 다 세워져 있고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이제 다 그 사람들이 50을 다 넘을 때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관이 다 섰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70이 넘고 나서는 인생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훤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대종사님께서는 40이 넘으면 보따리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인생이란 그렇게 길지 않다. 살아있는 동안 멋지게 살려면 네. 확실한 소원을 세우고 그 신념대로 살아서 나는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저는 적어도 누구와 비교해서 더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 한 사람이 그동안에 대종사님의 교법을 만나서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전력 투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았다. 네. 그리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적어도 초등교육계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대표 작품도 한번 만들어 봤으니 팀장 노릇을 해봤으니까 네. 적어도 교육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 지금도 내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할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네.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랑스러운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 또 먹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또 선생님이고 스승님인데 앞서 잠시 소개를 해주신 우리 학창 시절 영어 선생님이 뭐 영어뿐 아니라 인생에 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살아 계신다면 예, 그분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 감사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예. 돌아가셨으나 그 정신만은 확실히 제가 그분에게 직접 갚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의 정신을 내가 실천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순간순간 또 그 선생님 떠올리기도 하고 나도 그분의 신법처럼 좀 가르쳐야지 아마 그동안 그런 마음들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이제 교육계의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교단의 스승님들 특히 제가 이제 그 초임 교사 시절에 그리고 대학 학창 시절에 어느 순간인가 광주교당에서 각산 신도영 종사님의 네. 설법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네. 한 2시간 동안 제가 완벽하게 심취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는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러보니까 교무님들도 매우 훌륭하시고 그러지만은 특히 인상에 남은 교무님이 한 분 계세요. 군남교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바로 초파일 법등을 달고 있는 때입니다. 네. 모두가 이론상 앞에 법당 안에서 그리고 군남교당은 벚나무가 엄청 좋았으니까 네. 벚나무 아름다운 곳에 자기 등을 달려고 노력하던 그때에 네. 제가 어느 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때는 화장실도 지금처럼 좋은 화장실이 없고 제가 날리고 있고 그 그렇죠. 옆에 항아리가 하나 있어서 네. 거기다 대변을 보던 시대예요. 네. 말하자면 치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당하고는 한창 떨어진 곳에 네, 떨어진 그렇죠. 곳에 네.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네. 치간에 지금 대소변
교문을 보기 위해서 딱 네. 들어갔는데 네. 거기 그 어두컴컴한 곳에 아, 등이 하나 있는데 예. 교무님 등이 그가 딱 있는 것입니다. 제가 꼭 얻어맞은 것처럼 네. 그 광경을 보고 음. 놀래버렸습니다. 네. 등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멋진 교무님이 계실까? 네. 저는 많은 교무님들이 계시지만은 그렇게 그 초기에 그렇게 제 마음에 깊이 영향을 준 교무님은 그 교무님이 쓰신 법등이었다. 네. 그 교무님은 경상도 사투리,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설교 시간도 20분이 넘지 않은 매우 짧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그 법등 하나 때문에 저는 엄청 평생 교육하는 동안에 네. 어둠을 밝히는 것이 교육이지. 어린이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지. 지금도 제가 소년원에 나가서 네. 학생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법등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어두운 곳에 법등을 밝혔던 교무님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교무님은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고 설교 시간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그리고 대종사님 밑에서 직접 배운 제자들과 입씨름을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제어해서 네. 때려 눕히는 경상도 시타원 심익순 교무님이십니다. 네. 저는 얼마나 그 교무님에게 그 영향을 받았던지 네. 아마 제 교육 생활에 그분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 물론 이제 각산 신도영 종사님 그 뒤로 진짜 제가 어두워서 네. 이것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광주교당에서 제가 저 제일 뒷자리에 있는데 승산 양재승 종사님이 네. 정신에 관해서 그 법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오랫동안 그 고민을 하던 내용들이 승산 재상 종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저것인데 하고 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만덕산에 가서 그해 여름에 일주일간 선을 나면서 말씀을 주고 받고 제가 질문을 많이 했었죠. 예. 확인을 하느라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으로는 마음이 훨씬 네. 편안해졌습니다. 네. 이제 크게 그냥 헤매지 않고 이제 사는 일만 열심히 살면 되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죠. 네, 그렇군요. 사회에서의 스승님뿐 아니라 교단 안에서 또 네. 많은 스승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사로서 또 지금도 현직에서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일생을 교육자로 또 교화자로 활동하면서 큰 보람을 얻고 계신 현산 한양직 원무와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현산 한양직 원무와 함께 교정교화 속 깊은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현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